세계에서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섬이 많은 나라, 스페인, 미국,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동남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인구의 83%가 카톨릭교이며 1960년에서 1970년대만 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우리나라 여성들이 필리핀으로 시집을 갔을 정도로 한국을 원조했던 잘 살았던 필리핀은 지금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침략을 당했던 필리핀은 우리와 처지가 비슷해 가까운 친구 같은데요. 우리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필리핀을 빈국으로 만든 대통령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필리핀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필리핀은 7,107개의 섬으로 17,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호주 다음으로 7번째이지만 이 중에서 북극 주변에 주로 얼음으로 뒤덮인 곳이 많은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공인된 최다 섬나라는 인도네시아이고 두 번째로 필리핀입니다. 대한민국도 세 번째로 섬이 많은 나라 일본 다음 네 번째로 3,300개 정도로 꽤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항해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스페인 황실의 후원을 받아 세계 일주를 떠나는데 그때 필리핀 사마르 섬을 시작으로 필리핀을 정복하게 되고 당시 스페인 국왕이었던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 명칭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1571년부터 1898년 327년간 스페인 식민 지배를 받게 되고 필리핀 독립운동가 에밀리오 아기날도 장군이 독립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조약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지배권을 넘겨받게 되면서 필리핀은 다시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이 1942년 마닐라를 점령하게 되면서 일본 식민지 시대가 되었다가 1944년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레이데 섬에 상륙하면서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끝내 미국이 마닐라를 점령하면서 다시 한번 지배권을 얻습니다. 1945년 메가더 장군이 세르지오 오스메냐 당시 대통령에게 자치정부를 이양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하며 필리핀의 긴 식민지 생활이 끝납니다. 훗날 마젤란의 배를 복원해보니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젤란이 타고 간 배가 2km만 안쪽으로 들어갔으면 일본이 보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2km를 벗어났습니다. 만약 마젤란 일행이 그때 일본에 상륙했다면 일본도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고 일본의 지배도 받지 않았겠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일본을 스치듯 지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역사가 바뀔 뻔한 순간이었네요. 이렇듯 대한민국과 많이 닮은 필리핀이 빈국으로 몰락한 데는 제11대 대통령, 독립 후 7번째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크스 대통령과 그의 부인 이멜다 마르크스가 일반인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금액의 재산을 축제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마르코스가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 지지자들도 있지만요. 특히 다른 대통령들보다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 제도를 개정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1917년 9월 11일생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동갑이며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 한국의 독재자 박정희로 여러 면에서 비슷한 길을 걸었지만 경제 성장의 한계와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전혀 다른 결과로 비교 대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는 필리핀 사라트에서 태어나 마닐라에서 학교를 다녔고 대학 근처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진학 중 1933년 정치가인 아버지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암살 시도로 1939년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필리핀 대법원에 항소하여 1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마닐라 법정 전문 변호사로 개업하고 2차 세계대전 때에는 장교로 항일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65년 대통령이 된 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21년간 장기 집권했습니다. 대통령 집권 초기에는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1969년 재선되었지만 경제사정 악화와 개혁 실패 등에 부딪히자 독재정치를 하기 시작했고 부패를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파들을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이 투옥되거나 탄압받았으며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부정축제한 재산은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1983년 마르코스 정권에 반대하는 이노에 아키노는 귀국길에 공항터미널 1의 11번 게이트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마르코스는 범인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반정부 시위인 피플파워 혁명이라 불리는 시민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1986년 마르코스는 온갖 부정을 저질러 대선에서
코라손 아퀴노를 낙선시키고 재선에 성공했으나 자진 사퇴하고 하와이로 망명하여 하와이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89년 심장병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향년 72세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뒤 암살당한 이노이 아퀴노 대신 부인 코라손 아퀴노가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공항 터미널에서 암살당한 이노이 아퀴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부인 코라손 아퀴노와 아들 노이노이 아퀴노가 대통령이 되었으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마닐라 공항의 이름을 이후 니노이 아퀴노 국제공항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 옆에는 필리핀 경제를 거덜낸 사치의 여왕 이멜다 마르코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수이자 미스 필리핀 출신 이멜다 미보에 반해 만난 지 11일 만에 결혼을 했고 결혼 전 11일 동안 매일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꽤나 로맨틱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실체는 이멜다의 손에 끼울 반지를 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부정축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86년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굴복해 이들 부부가 하와이로 도피할 때 미국 수송기 2대에 다이아몬드와 금괴, 현금, 오각 귀금속 등을 가득 실어 갔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와중에 미처 챙겨가지 못한 3,000켤레의 구두가 관저인 말라카냥궁에 남아있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말라카냥궁에 가면 마르코스 가족이 사용했던 가구, 그들 부부의 침실, 잠옷, 장남인 봉봉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이곳을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마르코스는 망명 이후 조국에 가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쳤지만 배우자 이멜다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필리핀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는 사망 후 4년 뒤인 1993년 고향인 바탁으로 옮겨져 안치되어 왔습니다. 그 후 마르코스 독재 시절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은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했지만 현 로드리고 두테르트 필리핀 대통령이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안장을 허용하여 2016년 11월 국립영웅묘지로 비밀리에 운구되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과거를 잊고 미래를 위해 화합하자는 주장과 독재자의 안식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론 분열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스 일가는 아직까지 필리핀 정치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마르코스의 영부인이었던 이멜다는 1929년생으로 90이 가까운 현재까지 사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멜다 마르코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구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돈과 권력, 명품 가방과 옷, 보석과 파티, 그리고 구두. 그녀는 8년간 매일 같은 구두를 신은 적이 없다. 국민은 빈곤에 허덕이는데도 나랏돈을 빼돌려 사치와 허영심을 일삼았던 필리핀 전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의 부인 이멜다 마르코스. 지난 시간 1편에 이어 마르코스 이야기 2편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멜다는 왜 사치스럽고 탐욕스럽게 되었을까? 이멜다. 그녀가 아무리 여왕인 척해도 그녀는 귀족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옛 스페인 가문 메스티족의 출신으로 1929년 비사야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이 병사하고 두 번째 결혼해서 얻은 자식이며 아버지는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로 명성을 떨쳤지만 집안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유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배다른 형제 5명을 포함한 10명의 형제자매들과 10대를 보냈고 이목을 끄는 외모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았습니다. 유독 정치와 법률 같은 사회 과목에 성적이 좋았고 고모의 덕택으로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단기 법률대에 입학하면서 정치인, 법률인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큰 키와 날씬한 몸매로 모델 활동을 하였고 1953년 미스 필리핀 대회에 출전하면서 인생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명 인사들과 파티에 참석하면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을 알게 됩니다. 둘의 러브스토리는 1편에서 살짝 다뤘었는데요. 마르코스를 만나기 전 이멜다는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야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필리핀 섬 숫자 7,107개의 진주를 보여주며 장차 이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겠다는 마르코스의 야망과 강한 확신에 반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밤 문화를 유달리 사랑했고 밤이면 밤마다 호화 파티를 열면서 상류층들과의 잦은 교류와 풍족하게 자라지 못한 성장 배경이 자연스럽게
탐욕스럽고 사치스럽게 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치는 대통령 당선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두 부부가 하와이로 망명을 가면서 미처 챙겨가지 못한 물건들이 화제가 되었었죠. 관저인 말라카냥궁 궁지아에 영국의 사진기자 알렉스 보이가 가게 되는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의상과 구두, 핸드백, 장신구들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루이비통 손가방이 가득 쌓여 있었고 최고급 브랜드 구두 3,000켤레, 최고가 파티용 장갑 68켤레, 브랜드 팬티 3,500장, 최고급 이브닝 가운 2,000벌, 최고급 검은색 브래지어 500개, 심지어 방탄이 가능한 브래지어까지 누가 총을 쏠까 두려웠던 것일까요? 또 최고급 가발 30개, 뜯지도 않은 스타킹 박스, 최고급을 자랑하는 수백 개의 보석 상자, 셀 수 없을 정도의 신상 명품 가방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유명 디자이너 발렌티노에게는 실크 드레스 6벌을 한꺼번에 주문하기도 했고 이멜다의 옷장에는 3개 각국의 드레스와 갖가지 색상의 의상들이 가득 메우고 있었으며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구찌, 핸드백들이 선반 위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 물건들만 팔아도 필리핀 경제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또 관저인 말라카냥궁의 인테리어는 최고급으로 말라카냥궁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이며 천장은 수정 샹들리에, 욕실 세면대는 순수 100% 황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실에는 황금으로 도금한 이멜다의 동상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치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하루에 한 백화점에서 1만 달러가 넘는 쇼핑을 하기도 하고 뉴욕의 최고가 호텔에 묵으면서 5,000달러치의 꽃을 매일매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밤 파티를 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파티를 좋아했던 그녀는 파티를 열어야 하는데 파티장이 없다고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설들이 필리핀에 수십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마닐라로 돌아오던 도중 로마에서 치즈 사는 것을 깜빡했다고 비행기를 돌린 거짓말 같은 일화도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일화로 털 코트를 입기 위해 호텔에 에어컨을 샀다고 합니다. 그녀가 사치 못지않게 국가적으로 공헌한 것은 예술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고고학 박물관, 예술센터, 메트로폴리타 뮤지엄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당시의 필리핀 영화 산업은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성화를 이뤘었습니다. 필리핀 관광지 필리핀 문화센터 CCP라고 불리는 이곳은 뮤지컬, 발레 등의 문화 공연과 미술 전시가 열리는 곳입니다. 영부인 시절 이멜다 지시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건축 당시 필리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현재는 현대 건축물 중 뛰어난 곳으로 손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 최고의 명문 골프장 푸에르토 아술은 1978년 이멜다가 많은 골퍼들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세계적인 골퍼 게리 플레이어에게 골프장 설계를 지시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멜다는 해군 함정을 동원해 보라카이에 모래를 실어다 인공비치를 만드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으며 정권 몰락 전까지는 귀빈만이 이용할 수 있었고 정권 몰락 후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관광 골퍼들에게 알려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푸에르토 아술은 열대 정글과 바다가 절묘하게 아우러져 있고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인 필리핀 날씨와 달리 시원한 고산지대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필리핀 같지 않게 이채롭게 골프를 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멜다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영화, 쇼핑, 패션과 같은 사치업을 하며 기업가로도 대성공을 거두는데요. 영부인 시절 못지않게 돈을 무진장 끌어모았습니다. 그녀를 다룬 영화 더 킹메이커 이멜다, 그녀의 삶을 그린 뮤지컬 Here Lies Love 라는 록 뮤지컬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민혁명 이후 하와이로 쫓겨나다시피 했지만 1991년 필리핀 대법원의 사면을 받고 코라손 아키노 취임 후 국민들이 안정기로 돌아왔을 때 필리핀에 귀국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동산과 재산은 그녀의 정치 생명력을 연장시켜주고 있고 1995년 외아들 봉봉과 총선에 출마해 아들은 상원의원, 이멜다는 하원의원으로 성공적으로 정계에 복귀합니다. 그녀의 구순잔치에 환자들이 실려가고 있는데도 연예인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등 잔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행사에서 VIP 손님과 하객에게 서로 다른 음식을 제공했으며 집단 식중독은 필리핀 전통 음식인 아도보 도시락을 먹은 일반 하객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현재 이멜다는 91세로 뇌물 혐의 등 많은 부분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에 선고되었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 판결에 항소 중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미모, 총명한 지혜를 통해 어린 시절 누리지 못한 부에 대한 야망을
대통령이었던 남편을 통해 현실 속에서 이루어낸 영화 같은 일대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잘못된 정책과 부정부패로 50년대 일본 다음으로 잘 살았던 필리핀은 한순간에 빈국이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와 반대로 좋은 정책들과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관계자들 덕분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